챕터 20 대오의 시간은 지금부터다. 에피소드 1 다시 설계하는 인생의 도면. 창밖의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던 봄날이었다. 효자동 골목의 바람은 여전히 좁고 구불구불한 길 사이를 돌아다니며 오래된 간판을 스치고 낡은 대문을 흔들고 있었다. 오대오는 공구 가방 대신 노트북을 들고 천천히 골목을 걸었다. 예전엔 회사로 향하던 출근길이었고 그 뒤로는 퇴직 후 공허한 산책로였다. 하지만 오늘의 걸음은 달랐다. 그는 이제 자신의 길을 설계하러라고 있었다. 학교라 부르기엔 아직은 초라한 효자동 기술 워크숍. 그가 데오테크의 사무실을 개조해 만든 공간이었다. 허름한 창구문을 열면 낡은 목재 냄새와 쇳가루, 그리고 약간의 페인트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러나 대오의 눈에는 그곳이 공장이 아니라 도면 위의 교실로 보였다. 벽에는 직접 그린 인생 설계도가 걸려 있었다. 한쪽에는 기술, 다른 한쪽에는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 시간이라는 단어를 큼지막하게 적어 놓았다. 그가 지난 몇 년간 깨달은 모든 철학이 그 세 단어에 녹아 있었다. 기술은 변하지만 사람은 느리고 시간은 그 둘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였다. 그날 오전 대우는 첫 수강생들과 만났다. 대부분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고 몇몇은 퇴직 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년이었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레 물었다. 대표님, 아니, 선생님, 여긴 대체 어떤 곳인가요? 기술을 배우는 건지 아니면 인생을 배우는 건지? 둘 다요. 기술은 손으로 배우지만 인생은 그 손으로 다시 짓는 거니까요. 그는 화이트보드에 리디자인이라고 썼다. 그리고 그 아래 조용히 덧붙였다. 기술자의 두 번째 설계는 인생이다. 그의 설명은 교과서적이지 않았다. 엔진이나 모터 구조 대신 그가 강조한 것은 문제 정의였다. 기계가 고장나면 원인을 찾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생이 멈췄다면 어디서 마찰이 생겼는지를 찾아야 해요. 기술자는 원인을 도망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었다. 그들은 단순히 직업 기술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었다. 이곳에서는 자기 자신을 조립하고 다시 설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수업이 끝난 뒤 대호는 작업대 앞에 홀로 앉았다. 책상 위에는 녹슨 부품 하나가 있었다. 현대차 시절 그가 처음으로 맡았던 엔진 조립의 일부였다. 누구에겐 쓸모없는 철조각이겠지만 대호에겐 청춘의 조각이었다. 그는 그 부품을 천천히 닦으며 중얼거렸다. 기술은 쇠붙이 위에 남고 인생은 그 위에 새겨진 손의 흔적에 남는다. 그때 문이 열렸다. 문 밖에 선 이는 그의 아들 준이었다. 아빠, 기사 봤어. 여기 기술학교 소개된 거. 인터뷰 사진 멋지던데? 대호는 웃었다. 기자가 괜히 각도 잘 잡은 거야. 아니야, 진짜 좋아 보여. 나도 한번 와볼까 했어. 그 말에 대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너도? 왜? 요즘 내 공부가 뭔가 공허해서 아빠가 말한 문제정이라는 말, 그게 계속 머리에 남았거든. 대우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가르침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예로 보여주는 것이다. 며칠 뒤 그는 학교의 새로운 커리큘럼을 구상했다. 기술윤리, 시간경영, 세대 간 프로젝트.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공들인 수업은 리빌딩이었다. 학생들이 각자의 인생을 하나의 기계로 설정하고 그 부품과 구조를 분석하는 방식이었다. 어떤 이는 관계의 엔진을, 또 어떤 이는 자존감의 회로를 점검했다. 대호는 그 수업을 들으며 스스로를 돌아봤다. 그의 인생이라는 기계는 오랫동안 과열되어 있었다. 회사의 목표, 사회의 기준, 가족의 기대 속에서 자신을 냉각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제는 냉각수 대신 열정이 아닌 의미를 순환시키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대우는 사무실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효자동 골목길에 불빛이 하나글 켜졌다. 그리고 그 불빛 사이로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갔다. 첫 출근 날의 긴장감,
첫 프로젝트의 실패, 그리고 마지막 출근길의 고독.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설계하기 위한 도면이었음을 깨달았다. 결국 인생도 기술처럼 복구 가능하구나. 그는 중얼거렸다. 완벽한 설계도는 없제도 계속 시정할 수 있는 도면은 남는 법이니까. 그때 누군가 뒤에서 그를 불렀다. 선생님, 내일 수업 준비는 끝났어요. 조교로 일하고 있는 젊은 엔지니어였다. 대호는 고개를 돌려 웃었다. 좋아요. 내일은 도면을 접지 말고 한번 펴둡시다. 그래야 시정할 여지도 생기니까. 그가 문을 닫자 실내에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 정적은 공허하지 않았다. 그건 이제 막 시작한 새로운 시간을 설계하기 시작한 사람의 초안 같은 것이었다.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았다. 대호는 창밖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끝에 닿은 공기가 따뜻했다. 내 시간은 아직 작동 중이다. 그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천천히 웃었다. 모든 부품이 다시 맞춰지고 있었다. 삶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다시 시동을 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챕터 20. 대호의 시간은 지금부터다. 에피소드 2. 한 사람의 시간이 세상을 바꿀 때. 시간이 흐른다는 건 단순히 시계바늘이 움직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효자동 기술학교의 작은 강당, 낡은 나무 의자에 빼곡히 앉은 사람들 사이로 오대오의 목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졌다. 그는 흰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고 오래된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앞에는 기자, 지역신문의 편집장,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제자들이 있었다. 시간은 우리가 나눈 순간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의 말에 객석이 잠시 고요해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몇 번 터졌고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누군가는 감동했고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모든 반응이 살아있었다. 며칠 전 기술학교에 대한 짧은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다. 퇴직 기술자가 만든 인생 재설계 학교. 그 영상은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다. SNS를 통해 퍼지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회자되었다. 진짜 교육이 이런 게 아닐까? 기술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대호는 떠드슥한 반응보다 영상 끝에 실린 한 문장에 더 마음이 갔다. 그의 시간은 여전히 작동 중이다. 그 문장을 쓴 사람은 그와 몇 번 인터뷰했던 젊은 PD였다. 대표님, 인터뷰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나요? 인생의 기계는 고장이 아니라 업데이트가 필요할 뿐이다. 그 말을 제목에 쓰고 싶었어요. 그때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업데이트라. 그래요. 그 말 참 좋네요. 학교로 돌아온 대호는 오후 수업 준비를 하던 중 조용히 벽 한쪽에 새 액자를 걸었다. 효자동 기술학교 제1회 수료식. 사진 속엔 10명 남짓한 수료생이 활짝 웃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겸손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그들은 자격증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그 순간 교실 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고개를 돌리자 예전 제자이자 지금은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청년이 서 있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덕분에요. 예전에 배운 프로젝트 기억나시죠? 그걸 실제로 만들어 봤어요. 폐기된 부품으로 작은 발전기요. 그는 사진 몇 장을 내밀었다. 낡은 철제로 만든 발전기. 그 위에는 효자동형 소형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대호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이게 진짜 기술이에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술. 청년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긁었다. 사실 회사에선 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상사는
수익 안 나는 짓 한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기술은 누가 쓰느냐보다 왜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 말은 네가 더 잘 지키고 있네. 그날 밤 대호는 잠시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다. 책상 위엔 학생들의 리포트와 설계도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그중 하나, 시간의 구조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한 제자가 쓴 글이었다.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공유되는 원입니다. 한 사람의 시간이 멈출 때 누군가의 시간이 대신 흐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대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래, 내가 흘린 시간도 누군가에겐 시작이 되었겠지. 며칠 뒤 그는 서울 시내에서 열린 사회혁신 포럼에 초청을 받았다. 그는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관객석에는 기업인, 교수, 학생들이 섞여 있었다. 그는 연설 원고를 접고 그냥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평생 기계와 함께 일했습니다. 엔진이 멈추면 부품을 갈고 시스템이 오류를 내면 원인을 찾았죠. 그런데 인생은 다르더군요. 시간이 멈추면 다시 시동 거는 법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다. 그래서 저는 시동 거는 법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다시 살아보는 법이요. 청중은 고요했다. 누군가의 눈가가 반짝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덧붙였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모두 다르지만 그 시간을 나누면 세상은 조금이라도 따뜻해집니다. 그게 제가 배운 마지막 기술입니다. 연단 아래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대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그 박수를 자신이 아닌 시간에게 돌렸다. 모든 실패와 선택, 그리고 살아남은 날들에게. 행사가 끝난 뒤 한 중년 남성이 그에게 다가왔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현대차 시절 풍센관리팀에 계셨죠? 대호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설마 최 부장님? 이제는 부장도 아닙니다. 은퇴했죠?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만든 차들 아직도 잘 달립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손끝의 시간이 아직도 세상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두 사람은 오랜만에 웃었다. 시간은 분명 지나갔지만 그 시간의 흔적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대호는 다시 효자동으로 돌아왔다. 학교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고 유리창 너머로 제자들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새 프로젝트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다. 지역 폐전기 재활용 시스템, 세대 협업 과제. 그는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이젠 자신이 없어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다. 그가 만든 것이 학교가 아니라 흐름이라는 사실이 선명해졌다. 그는 조용히 교실불을 껐다. 그리고 노트에 한 문장을 썼다. 한 사람의 시간은 세상을 움직이는 첫 톱니라. 그 문장을 남기고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무수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 빛은 어쩐지 오래전 자신이 돌리던 엔진의 불꽃과 닮아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야 알겠구나. 내가 고친 건 기계가 아니라 삶이었어.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그의 흰머리카락 사이로 새벽이 들어오고 있었다. 대호의 시간은 여전히 작동 중이었다. 그리고 이젠 그 시간은 모두의 것이 되었다. 챕터 20. 대호의 시간은 지금부터다. 에피소드 3. 빛으로 남는 사람들. 봄비가 내리던 아침이었다. 효자동 기술학교의 마당에 묻은 흙이 부드럽게 젖고 공기에는 철제와 흙냄새가 섞여 있었다. 오대호는 일찍 도착해
교실불을 켰다. 오래된 형광등이 번쩍이며 깜빡거렸고 낡은 공기청정기의 팬이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효자동 기술학교 1기 졸업식. 그는 교탁 위에 졸업증서를 한 장 한 장 가지런히 정리했다. 수료증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이름 위에 적힌 새로운 시작의 선언문에 가까웠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넘길 때마다 그와의 시간이 떠올랐다. 야간조로 일하다가 퇴근 후 새벽에 와서 납땜을 연습하던 청년. 손에 관절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던 중년 기술자. 그리고 퇴직 후 처음 다시 공부라는 단어를 들었다며 울먹이던 50대 여성. 그들은 모두 대호가 걸어온 길의 거울이었다. 대표님, 준비 다 됐습니다. 조교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들어왔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을 봤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골목 어귀에는 이미 우산을 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학생들, 그들의 가족, 지역 주민들, 그리고 취재온 기자들까지. 대호는 속으로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은 내 시간이 아니라 그들의 시간이다. 졸업식은 소박하게 시작됐다. 피아노 반주도 큰 현수막도 없었다. 다만 흰 천 위에 학생들이 직접 그린 문장이 걸려 있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 문장을 본 대호는 가슴 한가운데가 뭉클해졌다. 그건 자신이 한 말이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무심코 내뱉었던 한마디. 그 말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그들의 손으로 다시 새긴 것이다. 오늘의 졸업은 끝이 아닙니다. 대호는 천천히 연단 위로 올라갔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배운 건 단지 기술이 아닙니다. 도면을 그리는 법, 기계를 조립하는 법, 그런 건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배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배운 건 포기하지 않는 법이에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학생들의 눈빛이 하나같이 그를 향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 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 그리고 그건 기술보다 오래 갑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 학교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이것은 빛을 내는 사람들의 공간이 되었다는 걸. 졸업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몇몇 학생들은 남아 교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대호는 한쪽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교탁 위에 앉았다. 그의 앞에 다가온 이는 예전 제자이자 이제는 조교가 된 지훈이었다. 선생님, 저희가 하나 제안 드려도 될까요? 제안? 학교 이름을 바꾸면 어떨까요? 효자동 기술학교 말고 대호 아카데미로요. 대호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건 안 돼. 왜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중 누구도 여기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나는 단지 문을 열었을 뿐이야. 그 문을 통과한 건 너희들이지.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대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학교 이름에 사람의 이름을 넣는 순간 시간은 멈춰보려. 난 이 학교가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계속 살아있는 움직임으로 남았으면 좋겠어. 그는 교탁 위에 나무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건 폐자재로 만든 작은 톱니바퀴였다. 이거 기억나? 우리가 처음 수업할 때 만든 첫 번째 작품. 그럼요. 지금도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그래, 톱니는 혼자 돌아가지 않아. 항상 다른 톱니랑 맞물려야 돌아가지. 이 학교도 그래. 내가 돌린 시간은 이제 너희한테 맞물린 거야. 지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시간의 유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며칠 후 그는 홀로 교실을 정리하다가 한쪽 책상 속에서 오래된 노트를 발견했다. 그건 회사 시절부터 써오던 기술 노트였다. 표지는 헤어지고 종이는 야롭게 바랬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웃음을 지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술은 사람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은 기술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슬러 내렸다. 그래, 이건 지금의 나에게 쓰인 말이었구나. 그는 펜을 들어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썼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내가 남긴 손의 열은 계속 이어진다. 그날 저녁 효자동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학교 마당에 남아있던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한 손에 작은 램프를 들고 있었다. 선생님, 오늘은 빛나눔의 밤이에요. 빛나눔? 네, 졸업하는 날엔 선생님께 배운 기술로 만든 이 램프를 서로 교환하기로 했어요. 누구의 손에서 만든 빛인지 모르지만 그 빛으로 내일을 살자고요. 대호는 말없이 램프를 바라봤다. 작은 LED와 태양광 패널, 손수 깎은 나무 받침. 그 단순한 빛 속에 학생들의 시간과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학생들 틈에 섞여 한 손에 램프를 들었다. 모두가 동시에 불을 켜자 마당은 순간 낮처럼 환해졌다. 비가 멈춘 하늘에 별빛이 반사되어 반짝였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이 빛은 끄지 않을게요. 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꺼져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 빛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요. 밤이 깊었다. 모두가 돌아간 후 그는 혼자 남아 마당 한가운데에 섰다. 램프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별빛과 램프의 빛이 하나로 섞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빛은 남지 않는다. 다만 이어질 뿐이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내 시간은 너희에게 흘러간다. 그리고 그 말처럼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교실의 커튼을 흔들고 벽에 걸린 도면이 살짝 움직였다. 그 종이 위에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대호의 시간은 지금부터다. 그는 웃었다. 아주 오래전 스스로 붙인 그 문장이 이제 현실이 되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램프를 껐다. 빛은 사라졌지만 마당에는 여전히 따뜻한 여운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아침이 왔다. 새벽빛이 효자동 골목을 비추고 먼지 쌓인 간판들이 하나둘 빛을 받았다. 아이들이 등굣길을 지나며 그를 향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대호 선생님. 그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의 시간은 더 이상 혼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삶은 수많은 톱니와 맞물려 천천히 세상을 돌리고 있었다.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다음 사람의 손으로 옮겨질 뿐이다. 그날 효자동의 골목은 유난히 밝았다. 그 빛 속에 대호의 시간은 조용히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